아버지, 그 정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날 사돈이 보는 앞에서 딸이 제 손목을 가볍게 밀쳤습니다. 순간 검은 정장의 소매가 흘러내리며 오래된 커프스 단추가 바닥에 굴렀죠. 그 단추는 제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난한 옷차림이 그렇게 창피한 걸까? 아니, 수치를 줘야 할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에게 숨겨둔 빚과 은혜의 진실을 단번에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성호입니다. 47세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어요. 바로 딸 유나의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호텔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 위로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유나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27살이 된 딸은 정말 예쁘게 컸어요. 아내가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키워낸 딸입니다. 때로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죠. 오늘 유나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비 사위 도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29살의 성실한 청년이죠. 유나를 정말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비 사돈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가 입고 온 정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아버지 윤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도연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네. 이쪽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고요. 짧은 대답 후에 다른 곳을 바라보시더군요. 뭔가 어색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데 왜 이런 분위기일까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도연 어머니는 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까지 은근히 평가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시나 봤어요. 우리 집안은 가문의 내력을 중시하거든요. 갑자기 도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저를 경계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가문의 내력이라.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인데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셨죠. 유나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도 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는 듯이 유나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의 태도가 부담스러운가 봤죠. 중간중간 대화를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도연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도연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오늘 하루만은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랐어요.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례로 나오더군요.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과 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졌어요. 분위기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아버지가 먼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두 아이의 좋은 인연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저도 기꺼이 잔을 들었죠. 이때만큼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유나와 도현도 행복해 보였고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현 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님 어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셨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상견례 자리에서 하시다니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도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으로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짧고 명확하게 답했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의 죽음은 지금도 제게 아픈 기억이에요. 하지만 도현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던 건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니요. 병으로 돌아가신 아내를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병을 얻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는 감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도현 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혼자 키운 건가요? 가정교육은 괜찮을까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유나는 눈물이 글썽해졌고 도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현 아버지도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죠. 여보, 그런 말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능한 아버지라는 식으로 말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유나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유나도 잘 자라줬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을 거예요.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딸 걱정만 하는 제 자신이 안쓰러웠어요. 도현이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유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도현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유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유나가 도현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현 어머니의 무례한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정교육이 괜찮을까 하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혼자 유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밤늦게 일해서 돌아와서도 딸의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서툴렀고 어머니 역할까지 해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정교육을 운운하다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유나가 제 눈치를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도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유나에게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유나의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쟤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괜찮다. 걱정 마. 저는 유나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거든요. 도현도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미안한 마음인가 봤습니다. 계속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말 힘들었던 시절 말이에요. 유나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만난 은인이었죠. 그분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도움 준 은인이 있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치듯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던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현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분이신지요? 옛 직장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함부로 남들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식당 안은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끔씩 도연 아버지가 대화를 시도해 주셨지만 어색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저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호텔 직원 같았는데 뭔가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처음엔 그냥 서비스 차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그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분을 자세히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일로 만난 적이 있었죠. 부장님,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총지배인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도현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도현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총지배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부장님이 이 호텔에서 식사하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특별한 날인가요? 총지배인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죠. 네, 딸 결혼 상견례 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총지배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 총지배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 부장님과는 몇 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요. 도현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인연이신지요? 총지배인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호텔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인데 시공사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죠. 그때 윤 부장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총지배인의 말을 듣자 도현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호텔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총지배인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냥 일의 연장선에서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다니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총지배인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장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반가운 거거든요. 그러더니 총지배인이 직원을 불러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오늘 이 테이블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의 따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도현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총지배인이 돌아가신 후 테이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현 아버지가 저를 다시 자세히 보시더군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윤성호 부장님이라고 하셨죠? 도현 아버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도현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대한건설에서 일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건설사업부에 있었죠. 도현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현도 유나도 심지어 도현 어머니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을 때 도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도산업이라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산업이라는 이름을 듣자 저도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던 업체였죠. 15년 전에 저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대형 프로젝트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 큰 위기였거든요. 도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저희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검토해보니 저희 회사에 잘못이 없다면서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더군요. 도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때 저는 누가 도와준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한 분이 저희를 위해 나서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때 일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사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도현 아버지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나 봐요. 그분 성함이 윤성호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분이 바로 도현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아마 그때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도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사업이 잘 풀려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었네요. 도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도현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까까지 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니요.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싶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도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도현 아버지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이분이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이야. 도현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날 줄이야. 도현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현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은인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했다니. 도현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아까 그 무례한 말들이 상처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울고 계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도현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도현 아버지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부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아버지로서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도현도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 아니냐? 도현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면 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도연 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도연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하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요. 제가 웃으며 답했더니 도연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부럽다. 도연 어머니가 유나에게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분을 아버지로 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까까지 상처받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대답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유나가 저를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아버지도 감격해 하셨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냥 업무의 연장선에서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부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도연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보람찬 일이었네요.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도연 아버지와 저는 그때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부장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그때 참 어려웠어요. 아내가 아프던 시기였거든요. 서로의 어려웠던 과거를 나누니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도연 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계속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어머니다운 걱정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유나가 가끔 와서 챙겨주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안부 여쭙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나와 도현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두 사람도 마음 놓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유나와 도연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설레고 떨렸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유나와 도연의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셨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유나를 봤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저 예쁘죠? 유나가 수줍게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서 있으니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나의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어요. 혼자 키우면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딸이 이렇게 고마워하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유나의 손을 잡고 걸어나갈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딸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학교 입학식 때 함께 걸었던 기억, 졸업식 때의 기억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재단 앞에서 도연에게 딸을 맡길 때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아쉽고
뿌듯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도현이 유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제가 도현에게 말하자 도현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믿음직한 사위를 얻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현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더군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돈 어른께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돈 어른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유나에게는 이런 멋진 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앞으로 저희 두 가족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겠습니다. 도현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참 신기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나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저도 좋은 사돈을 얻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기도 하는군요.